아니, 항상 생각하는데 초기이신 분들 도망가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태어난 날 또 우리 트윈즈 사장님들과 이 저녁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동안 제가 항상 하는 강의 보통 내용이 마인드, 좀 생각을 바꾸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뭐 자세와 태도, 사업 설명 뭐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한다면 오늘은 그런 내용 아예 싹 뺐고요. 액션에 관련된 부분을, 근데 이게 40분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트윈즈가. 1시간 반 해달라고 하시던 그룹이 4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가뜩이나 말이 느린데 큰일 났습니다. 네. 여기 지금 초기이신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을 9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이제 우여곡절도 있고, 사업 처음 했을 때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초반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뉴스캔에 들어왔다 보니까요, 이 안에서 바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안 바뀐 상태로 뉴스캔을 계속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들도 계속 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때그때 잘 극복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초기이신 분들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 마인드가, 처음부터 사업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기대하고 꿈꾸지만 내 예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척척척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초반에 사업을 막 이렇게 치고 나가셨던 분들도 결국은 그 사람을 꺾이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어려움들이 또 오거든요. 예. 처음에 또 사업이 잘 안 되다가도 계속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고 어느 순간 또 선물 같은 그런 그 결과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트윈즈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항상 부럽다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제가 사업 초기 때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 보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마다 물론 저도 에이스그룹이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에이스그룹 아래에 지금의 트윈즈 같은 이런 울타리가 저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결핍 중에 하나는 여자 스폰서가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남자가 사업하다가 보면은 여자 스폰서의 어떤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또 데모할 때도 남자들은 이렇게 막 여자 집에 가서 이렇게 데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여자 스폰서 있었으면 동행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스폰서가 6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스폰서이기도 한 강하원 사장님 아시죠? 강하원 사장님이 저의 7대 스폰서님이셨는데 1대가 됐어요. 지널러지 상으로도 1대가 됐습니다. 네, 그냥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싹 없어진 거였어. 네,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한 명씩 이렇게 없어졌는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내 파트너가 내 눈에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파트너일지라도
그 파트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저의 그만둔 6명의 스폰서들은 붙어만이 있었어도 백만장자가 됐을 텐데, 근데 그들의 선택이죠. 네,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건 스폰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한 적은 없어요. 제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물론 있으면은 더 좋지만, 또 있음으로 인해서 또 스폰서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부딪힐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난 되게 마이너스인 상황인 것 같지만 해석을 또 다르게 하면 그게 나를 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장점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상황을, 환경을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상황과 환경 탓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을 갖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그 감사함이 안주나 나태, 뭔가 이렇게 만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베이스로 항상 여러분들의 그 목표와 지금의 나 사이에 갭을 항상 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목표 설정과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 개 갖고 오면 장황해지니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인데,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받아들이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네. 저녁 드셨어요? 네. 뉴스킨에서도 밥 먹는 행위가 있어요. 제 표현이에요. 뉴스킨에서 밥 먹는 행동이 있고 일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밥을 사람이 한 달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뉴스킨에서도 이 밥 먹는 행동을 한 달 안 하면 죽어요. 그만두게 됩니다. 뉴스킨 사업을. 그렇게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밥을 안 먹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죽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밥을 먹고 일을 안 하고 밥만 먹으면 살찌죠? 네, 살찝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 밥 먹는 행동이 뭔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고, 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또 스폰서와 소통하고, 제품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고,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와 같은 행동이에요. 근데 이 뉴스킨이 밥 먹는 행동이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이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뉴스킨에서 일은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만나서 뉴스킨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데모는 STP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만날 명단을 계속해서 늘리는 거. 이게 뉴스킨에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너무 계속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인지하고 나서 내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봤어요. 어떤 날 제가 하루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정말 하루를 정말 타이트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녹초가 됐고 오늘 하루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한 그날 내가 오늘 일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뉴스킨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명단이 없다면 명단을 늘려야 되잖아요. 만날 명단을 계속해서 늘리는 행동을 내가 일이라고 계산했을 때 몇 시간을 했을까? 2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알찬 하루를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뭘 했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일단 밥 먹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근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게 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진짜로 이 명단을 늘리거나 내 명단을 만나는 행동을 1시간, 2시간도 안 되는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아를 도전할 땐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최소한 직장인만큼 내 일을 하자. 그래서 일하는 양을 철저히 계산해서 늘리자. 이렇게 제가 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그걸 뒤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뭐 만나서 제품을 보여주고 뭐 양자 측정을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막 사업 설명을 하고 마이스토리를 풀고 막 초대 멘트를 던지고 그 다음에 뭐 관계 형성을 하고 소비자를 만나서 뭐 소비자 관리를 하고,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하고 있는 행동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날 명단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SNS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칠 것이고, 또 콜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밖으로 나가서 뛰는 게 편해. 이런 분들은 콜드를 또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모임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또 친분을 쌓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소비자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또 새로운 명단을 파내려가는, 소개를 받는 이런 명단 확장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각각 안에서도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저는 다 했거든요. 다 했어요. 물론 나에게 맞는 어떤 가장 맞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 명단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물론 그것만 해도 좋지만, 저는 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막 열심히 하면서 명단을 늘리려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목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결과 목표가 있고, 뭐예요? 행동 목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결과 목표는 여러분들이 흔히 세우는 목표예요. 이런 거예요. 물론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치와 기한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5년 안에 1,000만 원을 벌겠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죠. 이런 결과를 내겠다. 올해 내가 SBA를 가겠다. 내가 올해 30명의 조직을 만들겠다. 내가 이번 달에 3명을 초대하겠다. 이번 달 LOI를 1명 넣겠다. 이번 달 5,000GV 하겠다. 이번 달 ARO를 5개 걸겠다. 내가 매일 약속을 2개 잡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결과 목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과 목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달 5,000GV를 한다는 건 5,000GV만큼 누군가가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행동 목표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이것도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불시의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때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목표가 강력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자, 요게 됐다 하더라도 이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자, 그러면 이 행동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맞아요? 근데 거의 다 이래요. 열심히 하겠대. 열심히 할 거야. 네. 근데 그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그 밑에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냥 상황에 맞게 하겠다. 그 순간순간의 나의 감정대로 하겠다. 나름대로 하겠다. 그냥 상황 되는 대로 하겠다.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행동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세웠던 이 행동 목표를 가져왔는데, 다 하는 거예요. 자, 콜드는 제가 콜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낯을 엄청 많이 가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콜드를 하는 시간보다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 한 번은 어느 가게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죽겠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근데 마음은 해야겠으니까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 매장에 지금 내가 들어갈 건데 이미 저기로 걸어가는 순간부터 저 안에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들어가자마자 내쫓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말을 그러다가 못 들어가고 지나쳐서 좀 더 저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또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자, 그리고 다시 용기 내서 걸어와서 또 이 앞에 갔는데 또 손님이 한 명 이렇게 들어가면 다행이다. 또 이제 반대로 가. 지금 저기 하나를 들어가는데 막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콜드를 안 하고서 명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SNS 이런 것도 막 해본 적도 없고, 지인들은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콜드로 빨리 막 결과 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다 보니까 콜드를 하고 싶은데,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은 콜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명함만한 크기의 쿠폰을 만들었어요. 그 쿠폰에 뭐라 써 있었냐면, 앞에는 VIP라고 써 있었고요. 뒤에는 3회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3회인가 5회인가 아무튼 그렇게 내가 어떤 관리를 한다는 걸 딱 적어놓고, 그 쿠폰을 돌리는 멘트가 오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쿠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가라고 해요? 아니,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오픈 이벤트 쿠폰 드리러 왔다고. 원래는 3회에 20만 원 하는 케어인데 특별히 3회에 3만 원에 해드리는 케어로 제가 이벤트 쿠폰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막 나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 한 명도. 딱 들어가자마자 이벤트 쿠폰 드리러 왔습니다. 오픈 이벤트 쿠폰 드리러 왔습니다가 맨 첫 멘트예요. 그러니까 뭔데요? 어딘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난 일단 빨리 나가고 싶어. 많은 데를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쿠폰 드리고 갈 건데 잘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 좀만 더 줄 수 있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 이만큼 떠서 주지 막. 안 되는데 제가 특별히 더 드릴게요 하고 50장 줘. 제 목표는 하루에 100장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설프게 하루를 보냈는데 다 했는데 얘를 안 했는데 밤 11시야. 그럼 이제 11시부터 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업무량이 정해져 있죠. 근데 난 이걸 안 하면 집에 안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시간 낭비하는 게 굉장히 줄었어요. 그 이 밥은 언제 먹냐? 밥은 언제 먹냐? 밥 먹는 거 아까 앞에 있었죠? 책 읽고 강의 듣고 밥 먹는 거 있었죠? 밥은 언제 먹냐면 짜투리 시간에 다 먹는다 난. 짜투리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강의 언제 들어요? 네.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이럴 때만 들어 3개 들어요. 3개. 강의를. 2-3시간 나와요. 충분히. 네. 책은 언제 읽었냐면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잠깐 텀 있을 때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차 안에서 혹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기 전에 10분 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지하철 뭐 타러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나가기 전에 시간 잠깐 짜내서 읽고 나가거나 아니면 사무실 딱 출근해가지고 딱 이제 마인드 정리하려고 한 20분 이런 식으로 짜투를 다 몰아버린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을. 그러니까 오전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 전업자였으니까 오전 시스템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 근데 제가 기존에 콜드했던 곳 5군데 얼굴 비추기. 그 다음에 제가 이거 4개를 다 했었어요. 일단 게시를 하나는 당연히 포스팅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막 DM 보내고 300개, 600개, 700개, 800개 700개 댓글 DM 보내는 거 700개 그 다음에 지금 안 쓴 것도 있어요. 인스타 같은 경우도 팔로우 하루에 뭐 20명 늘리기. 그러니까 그런 저의 행동 목표를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하루에 20명한테 무조건 전화 혹은 카톡 보내고 안부 묻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 2회 모임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제가 하겠다고 싹싹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있냐는 거예요. 매일. 제가 이렇게 3개월을 보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이상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만날 사람이 줄을 서니까 이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이 행동을 열심히 하는 건 뭘 위해서일까요? 이걸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하는 양이 줄질 않아. 그 말은 사람을 만나는 양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의 목표는 하루에 내가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콜드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뉴스킨 사업 어느 순간부터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만날 약속이 그냥 꽉 차 있어서 명단을 늘릴 시간도 없고 늘릴 필요도 없는 상태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2년 뒤에도 이거를 매일 다 하고 있어. 사실 문제입니다. 왜요? 이거를 다 하려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7명을 만날 약속인데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그쵸? 네. 그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3개월을 딱 하고 나서 한 달에 미팅을 150개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약속이 5개에서 7개, 많은 날은 11개 막 이렇게 약속이 잡혀 있는데 진짜 부탁인데 한 명만 취소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에너지를 사람에 대한 에너지 쓰잖아요. 그리고 미팅을 난 1시간 간격으로 잘라놨거든요. 미팅을. 네. 어떤 건 대문 미팅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양자측정, 어떤 거는 뭐 관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약속이 바인더에 시스템 끝난 그 순간부터 저녁 때가 순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제외하고
전부 뭐였다고요? 미팅인가, 미팅. 그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야, 하루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초가 돼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을 미팅하고 있는데 때로는 미팅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 사람이 와 있어, 지금 밖에. 빨리 끊고 이 사람 지금 다음 약속 잡구나, 저 사람 지금 들어와야 돼. 나 10분만 쉬고 싶은데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거를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결과에 대한 목표 세팅하는 거는 매일매일 뭐 이렇게 매달 혹은 매년 이렇게 뭐 버킷리스트 적고 목표 설정 매달 1일날 목표 설정하고 하잖아요.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장님 목표가 뭐예요 하면 이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장님이 할 행동에 대한 하루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날 상황에 맞게 나의 감정 상태에 맞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일한 냉정한 시간이 하루에 거의 몇 시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일 이렇게 할 수 없을 수 있겠죠.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을 두고 내가 저를 확 짰거든요. 여러분 회사 다니고 하면은 남이 나에게 업무를 주죠. 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업무량을 갖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 파트너 투잡하는 분들 보면요. 회사에서 나에게 할당된 어떤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주말에도 가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 건데 금요일까지 못 끝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가서 그거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준 업무량이 아니잖아요. 남이 나에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나를 부려먹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할애해서 그 일을 마쳐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나의 업무량을 누가 대신 짜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5년 내 1,000만 원을 벌겠다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5년 내에 100만 원을 벌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올해 다이아를 가겠다지만 누군가는 올해 안정적인 대리점만 돼도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목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표에 맞는 이 행동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원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행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큰 결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일하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진짜 몇 시간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양을 늘리세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각오하고 3개월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남들의 1년 동안 남들이 하는 행동을 보름에 하는 게 가능해지더라고. 그래서 같은 뉴스캔을 해도 이렇게 큰 결과 차이가 날 수 있구나 또한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들 뉴스캔에서 시스템 하죠? 시스템이 중요하죠? 네. 우리는 크게 회사 시스템이 있어요. 뉴스캔 본사가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시스템이 있어요. 트윈즈 그룹 시스템. 이것도 그룹 시스템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개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시스템과 그룹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 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를 유지시키고 증폭시켜 줄진 몰라도
회사 시스템과 그룹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결과를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뉴스캐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들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리크루팅하는 내 1대 파트너를 만드는 그 행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은 결국 남을 경영하고 시스템을 경영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을 경영해야 되는데 나조차 경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다 같나요? 시작 조건이 다 같아요? 시작 때 본인 상태는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뉴스킨에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제 책 한 권 읽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강의 10개 듣게 하는 게 저렇게 힘든가? 아침에 제 시간에 늦지 않고 오게 하는 게 저렇게 어려운가? 할 정도로 자기 습관과 이 개인 시스템이 전혀 안 잡혀졌는데 늦기 시작하는 데 있죠. 맞아요? 네. 그게 나다. 없어요? 네. 몇 분 들었어요. 네.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부분은 잡혀있어. 이런 건 이미 잡혀있어. 요걸 논할 단계가 아니야, 그분은. 이제 어떻게 사업을 성장시킬까의 단계지. 사장님, 우리 자 앉아봐. 우리 매일 요거부터 해보자. 하면서 어린아이 키우듯이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뉴스캐에서 우리가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찾아야 된다 그래요? 사실 둘 다 맞아요.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굉장히 뉴스킨이 원하는 인재 상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업을 빨리 성장하려면 리더감들이 애초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야, 그런 과정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초기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개인 시스템을 습관화하는 것부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스템 백수가 되지 마세요. 저도 시스템 백수였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냉정히 따져보면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좋잖아요. 이제 12월이고 이제 내년에는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업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 행동에 대한 이 양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세팅을 하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늘리시고 행동량을 늘리시고 그렇게 내가 한 3개월만 집중해 보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방향성은 어떤 방향이냐면 3개월 집중하는데 그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명단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명단을 늘리기 위한 행동을 안 해도 되는 2363 하시죠? 뒤엔 계속 보내시죠? 1년이 지나도 2363을 똑같은 양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년 뒤에는 그걸 못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만날 사람이 8명인데 만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내가 하루 종일 2363 하던 양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네. 근데 확신이 있다고 여쭤봤을 때 네 했다는 건요.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증거를 대봐. 그 근거가 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근거까지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저는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걸 매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 해도 속에서는 불안한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확신 있는 척한 거지. 근데 사실 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척을 하고 실제로 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갭이 계속 벌어지면 굉장히 공허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설령 결과가 팍팍 나지 않더라도 내가 매일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내가 보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사장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눈빛 한 채 흔들림 없이 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근거는 저는 매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동을 지속 끝에 아까 있던 왼쪽에 있는 이 결과를 저는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목표 설정 점검을 받는다는 건 이걸 점검받는 거예요. 사장님, 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될까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스폰서는 잃어봤기 때문에 사장님 미안한데 이거 양 적어.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돼. 얘를 줄이든지 얘를 늘려야 돼. 이걸 점검받는 게 목표 점검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건 너무 커. 서울대 가겠대. 어떤 행동을 할 거야? 하루 20분 공부하겠대. 이런 수준의 차이가 나는 목표와 행동의 차이를 갖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누가 봐도 맞아야죠. 아, 너가 진짜로 1년 동안 이 행동을 지속하면 야, 이거 되겠다. 이게 맞아야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결과 목표와 행동 목표를 세우고 매일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남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충만해질 거다. 여러분 평범하세요? 뛰어나세요? 타고 나셨어요? 평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나같이 진짜 평범한, 진짜 부유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집안에 제대로 된 대학 나온 사람도 한 명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안의 사업은커녕 나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없는 이 가족 안에서 나란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평범한 그냥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공부 잘 못해가지고 재수까지 하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인생을 바꾸기로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밖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간접적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월급이 200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진짜야? 야, 대학교 석사까지 마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연봉이 4천이래. 연봉이 5천이래. 5천 연봉이. 연봉 5천이 많아 보이죠? 세금 떼고 300이 안 돼요. 공부를 막 15년씩 했는데. 근데 뉴스킨 안에서는 그들의 몇 배가 되는 돈을 숨만 쉬어도 나오는 결과를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사실 내가 원래 살던 방향으로 갔으면 꿈도 꾸지 못할 결과를 뉴스에서 얻고 싶다면 딴 건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열정도 없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성실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타고난 뭐가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일에서 초반 사업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 저 이래서 자신 없어요. 저래서 자신 없어요. 저 이런 게 부족해서 자신 없어요. 다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사업 전달받았을 때 너무 좋아 보이고 저런 결과가 내 거였으면 좋겠지만 나 같은 학생이 나 뭐 팔아본 적도 없는데 마케팅 아무것도 모르는데 SNS 해본 적도 없는데 직장도 다녀본 적 없는데 난 사회생활 한 적도 없는데 성격이 아인데 뉴스킨 못할 이유를 갖다 대라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던 제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킨은 감사한 게 평범한 수준에서의 노력을 요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요하는 거예요. 특별한 스킬을 요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자신한테 양심적으로 형근아 너가 진짜 이걸 원하면 야 최소한 네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죠? 야 그래도 성실하고 꾸준히 끈기 있게 버티는 힘을 최소한 이거 갖고 있고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뉴스킨 독을 만났다면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무슨 특별한 재능과 타고난 뭔가를 갖고 있겠습니까? 사회 경험이 뭐가 얼마나 많아서 엄청난 개발이 돼 있겠어요. 다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 게으르지 말자는 거예요. 성실함, 열정, 꾸준함 이걸로 이걸로만 승부 봐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뉴스킨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거를 증명하고 싶고 저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증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형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형근 축하합니다. 사장님 닮은 거로 준비를 했어요. 너무 귀엽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기 안고 마지막 동영상 촬영 같이 하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어떤 걸로 이제 할까요? K가 얘기한 거야. 밥만 먹고 비만증 걸리지 말고 일하자. 딱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네, 밥만 먹고 비만증 걸리지 말고 일하자. 네. 하나, 둘, 셋. 밥만 먹고 비만증 걸리지 말고